미국의 3월 실업률이 3.6%로 떨어지고 43만 1,000개의 일자리를 늘려 팬데믹 이전의 실업률로 거의 회복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급등하고 있는 미국 주택 가격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고 달라스 연방은행이 경고했습니다. CVS와 월그린스 등 대형 약국 체인점들이 50세 이상에 대해 두 번째 부스터 4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의학지 네이처가 암 환자의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85% 더 높다는 논문을 게재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틀 42라고 불리는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을 곧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3월 고용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은 3.6%로 떨어지고 43만 1,000개의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실업률 3.6%는 팬데믹 이전의 실업률 3.5%를 거의 따라잡은 것인데요. 이로써 미국은 각종 악재를 일축하고 여전히 강력하고 뜨거운 고용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고용이 각종 악재와 냉각 우려를 일축하며 뜨거운 호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0년 만의 물가 급등과 우크라 전쟁에 따른 유가 폭등, 여기에 금리 인상 등 갖가지 걸림돌에 부딪혀 있으나 고용 호조로 미국민들이 지갑을 열 수 있어 건전한 경제 성장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은 3.6%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3.6%의 실업률은 특히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에 3.5%로 예상보다 빨리 되돌아간 것이며 이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완전 고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43만 1,000개의 일자리를 또 늘렸습니다. 이로써 11개월 연속 한 달에 40만 개 이상씩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강력하고도 뜨거운 고용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 들어 1월과 2월의 고용 증가폭도 대폭 상향 조정돼 10만 개 이상 추가됐습니다. 2월의 고용 증가는 당초 67만 8천 개 증가해서 이번에 75만 개 증가로 7만 2천 개나 추가됐으며 1월도 당초 46만 7천 개에서 이번에 50만 4천 개로 2만 3천 개 더 늘었습니다. 3월에 일자리 증가가 다소 냉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40만 개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미루어 40년 만의 물가 급등,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따른 유가 폭등 등 각종 악재를 감안하면 크게 선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월의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제조업이 3만 8천 명, 건축업이 1만 9천 명, 광업이 3천 명 늘리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오미크론의 급속 약화로 레저 호텔 식당업에서 가장 많은 11만 2천 명이나 늘렸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 10만 2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소매업에서 4만 9천 명, 교육에서 2만 명, 재정활동과 정보업에서 각 1만 6천 명, 헬스케어에서는 8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1,000명, 주정부에서 1만 4천 명을 줄인 반면에 로컬 정부에서 2만 명을 늘려 1월 앞에 5천 명을 늘렸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강력한 고용시장 덕분에 물가 잡기에 더욱 올인할 수 있게 돼 금리 인상의 가속도로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다음 해인 5월에 기준금리를 통상적인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파격 인상할 것으로 시사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해마다 두 자릿수로 급등하고 있는 미국 내 주택 가격에 거품이 있을 수 있다고 달라스 연방은행이 경고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의 급락으로 이어질 위험을 경고한 것이지만 2006년 때와 같은 주택시장 붕괴와 금융위기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기간 중 급등해온 미국 주택 가격에 거품 경고가 나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달라스 연방은행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미국 내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며 지나친 집값 급등으로 2000년대 초반과 같은 거품 조짐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달라스 연방은행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미국 주택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집값이 미국 경제 근본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하고 있다고 연방은행은 제시했습니다. 미국 내 주택가격은 팬데믹 2년간은 무려 26.5%나 급등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만 보더라도 13.5%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중위 주택가격은 현재 40만 5천 달러로 마침내 4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둘째, 디스카운트 해주는 렌트 주택이 없는 것도 주택시장의 비정상적인 신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의 렌트비는 할인해 주기는커녕 1년에 최소 20%, 많게는 50%나 급등해 있습니다. 셋째, 미국민들의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내 집을 마련하기에는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물가 급등에 유가 폭등까지 겹쳤는데 근래 들어서는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최고치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4.67%로 올라가 201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젊은 층인 밀레니얼 세대를 비롯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급등하는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다 물가는 급등하고 모기지 이자율도 최고치로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의 길이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주택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이 분명해지면 언제든지 터지거나 꺼질 수 있어 집값의 급락으로 상당수 내 집 소유주들이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2006년의 주택시장 붕괴와 그 직후에 터진 금융위기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근년의 미국 주택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주택 모기지 얻기가 손쉬웠던 2000년대 초반과는 정반대로 엄격하게 소득을 증명해야 모기지를 얻을 수 있어 대규모 모기지 디폴트, 이에 따른 차압 사태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2006년의 주택시장 붕괴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금융위기로 비화될 위험은 극히 적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CVS와 월그린스 등 대형 약국 체인점들이 50세 이상에 대해 두 번째 부스터 4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약국 체인점들은 미 전역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직접 약국을 방문하면 4차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두 번째 부스터 4차 백신 접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CVS와 월그린 등 대형 약국 체인점들은 4월의 첫날부터 미 전역에서 두 번째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VS와 월그린 등 약국들은 자체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예약하거나 예약 없이 약국을 직접 방문하면 4차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부스터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첫 부스터샷을 맞은 지 최소 4개월이 지난 50세 이상 장년들입니다. 또는 면역체계 이상자들은 12세 이상은 화이자 백신을, 18세 이상은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4차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들 약국 체인점을 방문해 생년월일과 3차 접종일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FDA는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논의와 권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50세 이상에 대해 두 번째 부스터 4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습니다. 곧바로 CDC도 FDA의 결정에 동의해 부스터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 올해 79살의 고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월 30일에 두 번째 부스터 4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감염 사태가 급속 진정되다가 이제는 BA2 하위 변이 때문에 다시 감염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내 하루 신규 감염자들은 4월의 첫날 전주에 비해 1.4% 줄어들어 3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중증 입원 환자들은 16,000여 명으로 10.9%, 사망자들은 680여 명으로 19% 각각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뉴욕과 워싱턴 DC, 매사추세츠 등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3개 주에선 신규 감염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BA2 하위 변이가 미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난 26일에는 신규 감염의 55%를 차지했다가 31일에는 70%로 더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 전역에서 13개 주는 감염 환자들이 다시 늘고 있다고 보건당국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BA2 하위 변이는 기존 오미크론에 비해 전파력은 최소 30% 이상 더 강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BA2 하위 변이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전염병에서 엔데믹 풍토병으로 사실상 전환시키면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여행과 숙박, 외식에 나서는 일상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의학 발전 속에서도 암은 여전히 난치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학지 네이처가 암 환자의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85% 더 높다는 논문을 게재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특히 미국 암 환자의 자살률이 더 높은 것을 발견했는데 이유는 높은 의료비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총기 구입이 쉽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의학지 네이처에 연이어 발표된 두 가지 논문을 보도했는데 암 환자의 자살률이 일반인에 비해 85%나 높다며 암 진단 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이처지에 발표된 첫 번째 연구 결과는 독일 레겐스부르크대 연구진의 논문입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 2,200만 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28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암에 걸린 사람의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85%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살률은 예후가 좋지 않은 췌장암 등의 환자에서 더 높았고 전립선 암같이 예후가 좋은 경우 비교적 낮았습니다. 암에 걸린 환자의 자살률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보다 미국에서 특히 더 높았습니다. 연구원들은 미국의 높은 의료비로 가족의 파산을 막기 위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환자가 많고 비교적 총기 소지가 쉬운 것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발표한 논문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연구진은 1998년에서 2020년 사이 영국에서 26종의 각기 다른 암을 진단받은 46만 명을 조사했는데 환자의 5%는 암 진단 후 우울증을 진단받았고 1%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또 암 환자의 4분의 1이 약물 남용 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물 남용을 포함한 우울증은 시간이 가며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유는 수술과 항암 치료 같은 고강도 치료를 하면서 고통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는 의료계가 암 환자에 대한 심리적 지지에 소홀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환자에 대한 더 많은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틀 40이라고 불리는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을 곧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져 지난 2년간 시행해온 이 추방 정책은 다음 달인 5월 말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이민자 수가 앞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틀 42, 즉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 추방하도록 한 연방공중보건법을 해지하려는 움직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42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팬데믹 전염병을 막기 위해 진행된 공공보건 행정명령입니다. 이에 대다수가 중남미 출신인 불법 이민자들은 발이 묶인 채 멕시코 국경의 임시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전염병을 미국에 옮길 가능성이 있을 때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정책은 시행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반이민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추방 정책은 곧 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기대와 달리 타이틀 42는 계속 시행돼 왔습니다. 지난 2년간 이어져 왔던 이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 결정 아래 곧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미국으로 건너왔던 이민자 수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이민자들이 심각한 전염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명령을 해제하라는 압력을 거세게 불어넣은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BA2로 알려진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이 정책에 대한 폐지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이유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주 중 CDC가 타이틀 41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5월 말부터 해당 정책의 적용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지만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나서 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타이틀 42와 멕시코 잔류 등 반이민 정책이 이민 희망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에 노출되도록 한다며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행을 희망하는 3만에서 6만 명이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미국이 국경을 여는 즉시 미국 입국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당국과 이민자들 사이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1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세금 보고가 이미 시작돼서 4월 18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이번 세금 보고는 특히 코로나19로 다소 복잡해졌죠. 올해 텍스 보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야 하는지 자세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새나가고 있는 재정을 분석하고 건강하게 설계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이신욱 공인회계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계사님께서는 개인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재정에 관한 다양한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도움을 좀 주고 계십니까?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문제를 좀 주로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인 개인 세금 보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개인 세금 보고 그리고 재정과 관련해서는 보험 설계 그리고 상속 설계 기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 문제를 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세금 보고 시즌이 돌아온 만큼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는 코로나로 좀 다소 복잡해지고 좀 까다로워졌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뭐 사업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정부에서 지원해 줬던 여러 가지 그랜트가 있었어요. 그 그랜트 부분이 과연 과세 소득일 것인가 비과세 소득일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고요. 일반 그 납세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방 정부에서 지원해 줬던 그 여러 가지 뭐 실업급여 또는 뭐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보고 시에도 이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세금 보고 달라진 점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좀 더 주의해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받으셨던 그랜트와 관련해서 이 그랜트가 과세 소득인지 비과세 소득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실 때 그리고 자료를 회계사한테 만약에 드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납세자인 경우에는 작년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또는 어드밴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작년 7월부터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금년 초에 IRS에서 편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팬데믹과 관련된 각종 연방정부의 지원책들이 있었는데요. 네. 다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에 분명히 부합하는데 받지 못하셨다면 이번 세금 보고 시에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고 클레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받지 못하셨으면 혹시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2020년에는 소득이 높아가지고 연방정부에서 제외가 됐다가 근데 21년에는 소득이 많이 떨어져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 보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하셨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클레임이 가능하십니다. 네, 어포더블 케어 액트, 즉 오바마 케어는 연간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데요. 이 세금 보고와도 아주 연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세금 보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신 경우에는 본인 소득이 없었을지라도 보고는 하셔야 돼요. 세금 보고를 하셔서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전에는 솔직히 본인이 작년에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셨는데 소득이 갑자기 높아지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전까지는 소득의 400%, 파버티 레벨의 40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여태까지 지원받았던 모든 금액을 1년 동안 받으셨던 모든 금액을 다 환불을 하셔야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데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않으셔도 좋고요. 또한 만약에 연중에 그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환급이나 아니면 리페이먼트 계산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그 기준을 파버티 레벨의 몇 퍼센트를 정하게 되는데 그 파버티 레벨의 133% 이하로 제한을 두게 됐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급여가 어느 정도 될지라도 무조건 133% 이하로 하기 때문에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한 부담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IRA, 즉 개인 은퇴 플랜 계좌에 대한 부분도 세금 보고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IRA는 뭐 많은 분들이 401k를 아시듯이 401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부를 하게 되면은 소득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줄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돈을 갖다가 이제 빼실 때 그때 이제 소득으로 인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 세율을 적용해서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트래디셔널 IRA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가령 뭐 50세 이하인 경우는 6,000불 또는 50세 이상은 7,000불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그만큼 소득을 그 가입한 만큼 그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에 텍스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조금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고 그리고 은퇴가 가까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래디셔널 IRA를 가입하셔가지고 좀 세금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게 좀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로스 IRA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텍스 머니로 그 은퇴연금을 가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세금 혜택은 없지만 그것에 따라서 그 어카운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향후에 이제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은퇴 연령이 조금 먼 훗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스 IRA를 좀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세금 보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올해 서류 준비 꼼꼼하게 하시고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받으셔서 지혜로운 세금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계사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